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증시와 특징주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를 보시면은요, 뉴욕 증시는 계속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3분기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또 한 차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도 보시면 2100포인트와 2140포인트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요 화요일날 보시면 2140포인트를 찍고 조정이 깊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도 보시면 갭상승에서 음봉으로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장에서는 보통 지수 종목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에 사인을 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좀 감돌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SCI입니다. MSCI에서 중국 비중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한국 비중을 낮췄다라는 소식이 외국인의 투심을 좀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 오늘도 1166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일별로 보시면 여전히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국내 증시가 2140포인트를 넘어가려면 최소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야 되고요. 지금 2100포인트는 기관들이 꾸준히 방어를 해주면서 지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은 SFA 반도체, 그 다음에 A프로젠, KIC, 삼성전자, 기업은행, 두산중공업, LG유플러스 순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사는 종목은 LG디스플레이, 한화생명, 파워로직스, 쌍용양회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면서 전반적으로 지수를 좀 누르는 듯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에서 외국인이 889억 정도를 순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166억에서 거의 한 890억 정도를 순매도하고 있으니까 거의 한 10분의 8 정도를 전기전자에서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전자 중에서도 삼성전자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대형주에서 거의 한 912억 정도 팔고 있는데, 912억 중에서도 890억 정도를 전기전자에서 판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거의 전기전자 쪽에서 물량을 내놓으면서 지수를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지금 2100포인트와 2140포인트에서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고점을 찍고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반등에 다시 조정을 주고는 있는데, 만약에 여기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만약 여기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당연히 2060포인트까지 밀릴 확률이 크고요. 2100포인트 한번 찍었던 이 자리를 다시 찍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아마 2140포인트를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제 11월은 다 갔고요. 내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고 내일 오후 2시서부터 토요일 30일이죠. 30일 2시까지 행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아마 이때 소비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12월에 있을 산타 랠리와 그 다음에 26일날 박싱데이, 그 다음에 뭐 연말 랠리, 소비도 아마 감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블랙 프라이데이 날 소비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아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충분히 소비가 나온다면 아마 산타 랠리나 박싱데이, 연말 랠리를 기대하는 수급들이 12월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보통 12월에는 유동성이 상당히 약해지는 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동성이 약해지더라도 개별주 또는 뭐 재료주 위주로는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시장이 이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내일 만약에 오늘 만들었던 이 종가 대비해서 상승해서 시작한다면 주가가 밀리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오늘 종가 대비해서 하락해서 시작한다면
반등을 하면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내일 장이 오늘 종가 이상에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이하에서 시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2100포인트는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깨지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2100포인트를 깨지는 악재라면 지금 코앞에 있는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2100포인트를 지키느냐 아니면 못 지키느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오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재료들도 확인하시면서 매매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특징주로는 여러 재료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뭐 원자력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원자력 관련주 해서 우리 기술이 상을 갔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수가 오늘 종가 대비해서 상승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하락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우리 기술의 타점이 내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락해서 시작을 한다면 오늘 만들었던 종가 이하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요. 내일 우리 기술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일 장에 가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종목, 이런 저점을 낮추는 구간들이 타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할 때는 절대로 따라붙지 마시고, 사실 이렇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어디서 만들지는 아무도 몰라요. 조정이 들어와서 반등을 해야만 여기가 고점이었구나 라는 걸 뒤늦게 알 수 있듯이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잡으면 고점을 잡을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이 저점을 낮춘다면, 이렇게 전 저점을 낮추는 패턴, 즉 하락 패턴으로 이렇게 전향이 된다면 그때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BHI가 거의 한 10.28% 거의 상한가에 가깝게 진행을 했다가 윗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자력 관련주 우리기술하고 BHI가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즈 관련주 해서 삼성출판사가 움직였는데요.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아기상어죠. 아기상어가 빌보드에 재진입했다라는 재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한다라는 기대감 갖고 오늘 상한가를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출판사가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된 키즈 관련주 토박스 코리아도 지금 오늘 상을 갔고요. 그 다음에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3%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4%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정고점이 있죠. 정고점에서 매물대를 맞고 지금 밀린 것 같기는 한데요. 내일 만약에 증시가 상승한다면 오로라 같은 경우가 오히려 14,500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해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백신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자, 백신 관련주들 중에서도 제일바이오가 있습니다. 제일바이오 보시면 일단 전체적으로 재료를 떠나서 흐름이 되게 좋아요. 상승하고 조정주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있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상한가를 만들었던 구간이 있고, 상한가를 만들 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음봉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의 물량을 다 토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하면서 크게 거래량이 터지고 난 이후에는 거래량이 별로 안 나왔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진입했던 물량들이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고 그 다음에 빠지면서 거래량이 바로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 시도가 나오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요. 이 거래량을 넘어서는 또 큰 거래량으로 지금 이 매물대를 넘어선 거죠. 이 매물대를 소화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상승을 하면서 아직 위에 남아있는 이 매물대를 소화해내야 되기는 하지만,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내일 당장 따라붙기보다는요,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거래량이 터졌던 이 시가죠. 이 시가를 깨지 않는 범주 내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성향 따라 다 다르기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얘가 내일 상승을 한다면 분명히 따라 붙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만약에 가는 종목을 따라 붙는다면 시가 대비해서 상당히 괴리감이 크죠.
그럼 손절가가 상당히 크게 나온다는 얘기죠. 손절가도 커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가를 손절로 대응하고 만약에 매수를 진입을 한다면 비중을 낮춰서 들어가는 게 좋으실 거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꺾여서 조정이 또 다시 들어온다면은 추가적으로 비중을 넣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가는 종목을 따라 붙을 때는 비중을 낮춰서 들어가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들어와서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손절가까지 얘가 하락을 한다면 그때는 비중을 확대해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권하는 손절가는 3에서 5%인데요. 이 시가 대비해서 3% 이상 또는 5% 이상에서 매수를 하시면 이 시가를 깨는 시점이 손절가가 되는 거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는 있죠.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리시면 더 싸고 좋은 가격이 오니까 급등할 때 따라 붙는 것보다 항상 주식에서 얘기하듯이 쉴 때 따라 붙는 게 훨씬 더 수익도 크고 안전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바이오텍도 보시면 제일바이오 거의 차트가 비슷해요. 상승하고 조정 주고 반등 들어오고,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매물대, 이 매물대를 지금 넘어서지 못하고 딱 부딪혀서 끝났는데요. 만약에 내일 이 6,500원 이 6,500원을 갭상승해서 시작을 한다면 충분히 또 한 번의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개파락해서 시작을 한다면 시가 이하에서 매수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 바이오텍도 보시면 거래량을 상당히 터트리면서 지금 양봉을 만들었고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윗꼬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텍도 이봉 시가가 깨지지 않으면 8,000원까지 보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안 관련주에서 코닉 글로리가 또 움직였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가진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수익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규 진입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언제 고점이 꺾여서 조정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10% 이상의 상승을 했지만 거래량을 보면 주변 거래량보다는 상당히 낮죠. 사실 지금 여기서 터진 이 거래량도 적은 거래량은 아닙니다. 근데 주변 거래량에 비하면 거래량은 지금 감소하는 상황이고요. 주가는 상승하는 상황이죠. 이러다가 이제 하락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쭉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닉글로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따라붙기보다는 1200원대나 1100원 이 가격대가 오히려 조정 들어왔을 때 매매하기에 좋은 가격처럼 보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타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닉글로리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 관리 잘 하시고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1200원이나 1100원까지 기다렸다가 관심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경기 개선 기대감에서 한국 특수 형광도 움직였는데요. 동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매물대에서 지금 딱 부딪히고 끝났고 그 위로 상승하면서 매도 물량을 받아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래량도 보시면 전 거래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 봉에서 끝나지 않고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시장이 종가 대비해서 갭 하락해서 시작한다면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만약에 갭 상승해서 시작한다면 아마 한국 특수 형광 같은 경우에도 갭 상승해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 꼬리 만드는 과정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시가 대비해서 갭 상승한 종목을 시가 대비해서 위에서 사는 건 되게 위험하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특수 형광도 거래를 터트리면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거의 한 2주 정도 줬죠. 이 정도 주고 다시 전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 특수 형광도 내일 관심주로 넣어 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11월 12일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요날 이후로 주가가 쭉 빠졌는데요. 이 주가를 보시면은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했던 이 시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반등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갭상승에서 만들었던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보다 더 높은 저점, 이 저점보다 더 높은 저점으로 조정을 주면서 반등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상승 후에 조정이 들어왔고요. 자, 저점 낮추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고 다시 조정이 들어와서 다시 반등을 했는데 저점을 또 높였죠. 그리고 나서 이 3만원대가 지금 매물대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3만원대만 넘어서면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더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를 따라가시려면 항상 전 저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저점 1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 저점 2 만들었고 여기 저점 3 만들었죠.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한다면 이 저점입니다. 이 저점을 깬다면 처음으로 높여가던 저점을 낮추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저점을 낮추는 첫 단계가 하락 패널을 만드는 첫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 추세를 따라갈 때는 전 저점을 낮추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따라가는 거고요. 전 저점을 낮추면 거기서 이익을 마무리하시거나 아니면 손절로 대응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3만원대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면 일단 상승 추세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시가 또는 저가를 깨지 않는 범주 내에서 들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특징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11월 장이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신중하게 매매하셔서 수익을 많이 내시고요. 저는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